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리분들. 내일은 휴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의 경제 소식은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11월 PCE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 그리고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부분이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도체와 헬스케어 등이 주로 상승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만 법인 설립 소식에 힘입어 3.6%나 급등한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이틀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연이틀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산타랠리 원래 진짜 의미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그 이후로 7거래일인가 그 1월 초까지 그때까지 오르는 걸 산타 랠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달성하고 큰 관심을 받으면서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GPU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단일 칩 공급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겠죠. 혹시나 엔비디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완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브로드컴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최근 브로드컴의 CEO는 세계의 주요 회사와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으며 그들은 27년까지 100만 개의 AI 칩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2의 엔비디아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출발한 브로드컴이 좀 낫지 않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2025년 주목할 기술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VC들이 모여서 2025년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꼽은 세 가지 트렌드가 뭔가 바로 IPO, 로보택시, AI 어플리케이션 기업의 성장 요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AI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1억 달러를 돌파하는 획기적인 해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2024년 LLM이 등장하며 시장을 선도했으며 이제는 LLM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와 결합해 복잡한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등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수축된 IPO 시장이 다시 열리는 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상장할 만한 프로필을 갖춘 기업들이 꽤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권이 바뀌면 보통 대형 M&A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IPO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규제도 완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캠퍼스 환경이나 중공업 물류 같은 통제내 환경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모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1분기부터 북미 지역 전기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한 어댑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5년형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미 충전 포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댑터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제네시스도 어댑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충전 시장도 우리 코시국들은 누가 그 자리를 먹느냐 이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결국은 테슬라가 먹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테슬라가 먹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기억하시나요?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규제로 미중 무역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미국 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패널 등에 이어 중국산 범용 반도체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30에서 50%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일부의 경우 원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정부 또다시 폭탄 관세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요즘 많이 잊혀졌죠. 히토류 관련주 그런 거.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었습니다. 3A 로직스라는 기업인데 NFC 칩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다만 기간 평가는 매우 별로였습니다. 129대 1밖에 안 되었고 공모가는 11,000원으로 하단보다 더 아래를 잡았죠. 그럼에도 결과값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가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한 주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수익을 주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가 나쁘지 않죠. 다음입니다. 저 팔란티어라는 기업 아마도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로커드 마틴을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방산주의 대장은 팔란티어다라고 말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느새 시가총액도 로키드 마틴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참고로 팔란티어는 AI를 통해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드론을 만들었죠. 최근 머스크가 밀고 있는 그 드론, 그거를 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 드론이 한 대당 수억밖에 안 하는데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랑 군함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성비에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도 전투기 만들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제부터는 드론의 시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며 최근 들어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소식인데 이제 우크라 전쟁에서 이제 작전 중 하나는 사람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드론만 가서 공격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작전도 수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내년 봄 이후에 봐야 된다라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전기는 지금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차트를 봐도 꽤나 괜찮은 모습이죠. 대신증권의 목표가 17만 원을 유지하면서 25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과거부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집중한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며 중국의 부양도 초소형 고용량 중심의 MLCC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재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맥주도 돌고 돕니다. 한때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 맥주를 마시면 눈치가 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 맥주 수입량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무려 8만 톤이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6천 톤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실상 일본 맥주는 거의 뭐 숨어서 마시는 그 정도 맥주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 또한 돌아옵니다. 다시 8만 톤 근처까지 어느덧 수입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와중에 오줌 맥주 파동이 있었던 중국 맥주, 그 중국 맥주의 수입량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반사수혜로 6만 톤까지 늘어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2만 톤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야, 깡패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어제는 파나마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린란드를 달라고 한다는 소식. 또한 지난번에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그리고 진짜 대단한 노박구인 사람인 게 캐나다 총리 보고 주지사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바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린란드를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희귀 금속, 석유, 가스 등이 탐난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그린란드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크게 저 위에 딱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크기는 그 정도까지는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크기는 대한민국의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전 국토의 85%가 빙상, 얼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붕어빵이 우리 특산품이었나요? 한국 베이커리 수출이 신기록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기록을 찍었다는 소식인데 그 중심에는 붕어빵과 호빵이 있었다고 하네요. 둘 다 진짜 맛있죠? 자, 그런데 둘 다 우리나라 건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GPT가 말을 해주길
호빵은 우리나라께 맞다고 합니다. 삼리식품이 1971년에 개발해서 출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붕어빵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붕어빵은 일본의 타이야키라는 음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타이야키를 검색해 보니까 왼쪽 이미지가 딱 뜨더라고요. 붕어빵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데 다만 또 이 와중에 지금의 타이야키랑 붕어빵은 느낌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온 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붕어빵과 호빵 등에 힘입어 한국 베이커리 수출이 최근 신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너 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적정하다라고 할까라고 딱 말하면은 저는 한 100억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연금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월 391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상 순회액은 271만 원 이 정도라고 해서 괴리가 꽤나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분명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5030 저 기릿이랑 같이 하면은 노후 걱정은 뭐 전혀 없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상 수명 하면은 뭐 80세에서 90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술 발전이 만약에 가속화된다면은 실제로 암을 정복하게 된다면은 요즘 비만 치료제가 뭐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죠. 만약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돈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투자 기한을 설정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도 길어야 한 20년 정도 투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투자를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워렌 버핏의 지금 재산의 98%인가 그 98%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복리 효과이십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노후를 계산할 때도 단순히 주식 투자 기한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30년, 40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기대 수익 자체가 많이 다르겠죠. 다음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주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로봇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CES 연초 기대감이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로봇에 묻었다고 합니다. 대체 뭔 소린가? 자,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노동자가 많이 위험한 직업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로봇이 가장 들어가기 좋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용접 등은 충분히 로봇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클로봇은 현대차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로봇이 우리 대신 일을 하는 게 현실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가 오늘 거토양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토양 터뜨려 냈죠. 그리고 이제 클로봇과 뉴로메카 요 두 개도 겉토양을 확실하게 터뜨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트가 정말 이쁘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은 실적이 찍히는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몇 년 지나지 않아 2차전지처럼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다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하면 생각나는 보석은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영원한 사랑. 그런데 최근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기릿은 뭐 사실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지만 금값이 오르다 보면 얘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동안 도매 가격이 4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다이아몬드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결혼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반면 합성석 다이아몬드의 규모는 더욱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 최저 가격이 다이아몬드의 10% 수준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대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겠죠. 자사주 마법이 끝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상장사들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대주주가 추가 자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자사주로 배정된 신규만큼 지배력을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야,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산타랠리 확실하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